이번 시간에는 Modifier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Modifier는 오브젝트를 수정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먼저 큐브를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쪽 Modifier 패널로 넘어가기 위해서 얘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Add Modifier를 클릭해 주면 상당히 많은 Modifier들이 제공되는데 모두 오브젝트를 수정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먼저 간단하게 베벨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베벨을 이렇게 적용하고 여기 보면 엣지를 대상으로 해서 베벨을 적용하는 건데 어마운트를 이렇게 조절해 줍니다. 그럼 깎이는 양이 더 커진 걸 볼 수 있고 세그먼트를 올려주면 여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얘를 잠시 좀 뷰포트 디스플레이에서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Modifier로 넘어가고 여기 세그먼트를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 깎인 부분에 엣지가 추가되면서 좀 부드럽게 깎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폴트 1로 하고 그리고 요 위에 이 아이콘들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모니터 비슷한 것이 보입니다.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이 모니터에서 이 Modifier에 의해서 수정된 결과가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수정된 결과가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모니터 아이콘을 비활성화시켜 줍니다. 즉, 이 뷰포트에서 이 Modifier에 의한 수정된 결과, 즉 Modifier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얘를 켜주면 되고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꺼주면 됩니다. 보이게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카메라가 있는데 얘는 이 Modifier 결과를 즉 수정된 결과를 렌더링 할 건지 아니면 렌더링 하지 않을 건지를 결정합니다. 얘가 켜져 있으면 렌더링이 됩니다. 그런데 얘를 끄고서 보면은 렌더 메뉴에서 렌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베벨에 의해서 깎이지 않은 오리지널 큐브가 렌더링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깎인 형태를 렌더링 할래. 그럼 여기 켜줍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면은 이렇게 깎인 결과물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첫 번째 모니터는 뷰포트에서 수정된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 그때 켜주고 얘는 카메라는 렌더링 시에 이 수정된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 그때 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 아이콘은 에디트 모드에서 수정된 결과를 보이게 하지 보이지 않게 하지 지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얘 선택한 상태에서 테키를 넣어서 에디트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회색으로 보이는 게 얘가 베벨이란 Modifier에 의해서 수정된 결과입니다. 즉 Modifier의 결과물이 수정된 결과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 나 결과물 보지 않고 원본 보면서 편집할래 그러면 얘를 꺼주면 됩니다. 얘를 켜주면은 이제 수정된 결과물 보이고 원본 보이면서 이제 원본을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그 결과물도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꺼주면은 수정된 결과물은 보이지 않고 원본만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원본을 수정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은 그 Modifier 결과물도 수정된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테키 눌러서 빠져나오고 이번에는 여기에다 Modifier를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지금 베벨이란 Modifier가 추가되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와이어프레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나타납니다. 베벨 효과가 적용된 상태에서 엣지의 와이어프레임 형태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를 지금 와이어프레임을 잠깐 꺼주겠습니다. 이렇게 엣지들이 있습니다. 엣지들이 있는 부분에 얘를 켜주면 이렇게 베벨 된 후에 그 엣지에다가 와이어프레임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켜주고 작업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위쪽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되고 밑에 쪽으로 갈수록 나중에 적용되는 겁니다. 즉 베벨이 먼저
이 큐브에는 베벨이란 마더파이어가 적용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와이어프레임이라는 마더파이어를 적용하는 겁니다. 얘도 순서를 변경하게 되면 클릭해갖고 Move to First로 가보겠습니다. 순서 변경하면 이렇게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여기를 어마운트를 좀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어마운트를 좀 올려주고 Thickness도 좀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와이어프레임이 사각형인 상태에서 보면은 사각형인 상태에서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이 적용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베벨이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순서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들을 적용하고 싶다. 베벨 효과를 적용하기 싫다 그러면 여기 X를 이렇게 해갖고 취소하면 되고, 나 와이어프레임 특정 마더파이어를 이제 적용할래. 여기서 더 이상 수정할 내용이 없다. 얘를 그냥 이제 적용하고서 딴 데 업해야겠다. 그러면은 옆에 클릭해갖고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A입니다. 어플라이 해줍니다. 그럼 마더파이어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선택 제거하고 한 가지 더 좀 살펴볼 게 있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살펴봐야 하겠는데, 아직 마더파이어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인 내용만 살펴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될 겁니다. 몽키엘 하나하고 지금까지 많이 이제 다뤘던 내용들인데, 여기에다가 서브디비전이 서브디비전 서피스가 있습니다. 얘를 뷰포트에서 부드럽게 보이는 단계를 2, 렌더링 시에 부드럽게 보이는 단계를 2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버튼이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아이콘이 일단 이 상태에서 옆에 뷰포트에서 보이게 할 거냐, 즉 수정된 결과를 보이게 할 거냐, 보이지 않게 할 거냐, 렌더링 시에 보이게 할 거냐, 보이지 않게 할 거냐. 보이게 할 때 실제로 뷰포트에서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뷰포트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이유는 이 레벨이 둘 다 2입니다. 뷰포트에서는 좀 더 낮은 단계로 보면서 렌더링 시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서브디비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뷰포트에서만 이렇게 2단계 정도의 서브디비전 레벨로 보면서 렌더링 시에는 서브디비전 안 된 결과로, 즉 그냥 이런 상태로 렌더링 할래. 그럼 여기 꺼주면 됩니다. 마더파이어 결과를 렌더링 하지 않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 렌더링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거칠게 렌더링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뷰포트에서는 부드러운데 렌더링 시에는 거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가 마더파이어 결과를 뷰포트에서는 보여주되 렌더링 시에는 보여주지 않겠다. 즉 결과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여기 카메라가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옵션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단 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얘 선택한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로 갑니다. 그러면 얘가 켜져 있다는 얘기는 원본도 보면서 수정된 결과물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꺼주면은 원본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정된 결과는 에디트 모드, 지금 에디트 편집 모드입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얘가 켜져 있으면은 원본과 수정된 결과 동시에 보고, 수정된 결과는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얘를 꺼주면은 원본만 보이게 됩니다. 작업하다 보면 이 두 개가 다 보일 때는 조금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즉 수정된 결과 때문에 얘들을 갖고 이렇게 작업하는데 좀 혼동스러울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수정된 결과는 끄고서 원본을 보면서 수정해야 할 때겠는데, 그때 얘를 이제 꺼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작업하니까 좀 불편합니다. 얘를 켜주면은 최종 결과물을 보면서, 버텍스트의 최종 결과물을 보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길을 좀 조금 조절해 줘야겠다. 그럼 여기 선택하고, 그럼 실제로 마더파이어에서 영향받는 그 결과물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좀 더 편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를 꺼주면 이렇게, 나는 최종 결과물을 보면서 좀 수정 작업하고 싶다. 그때는 얘를 켜주시면 됩니다. 예. 보통 디폴트는 얘가 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갖고 이제 원본 보면서 작업할래, 아니면은 결과물도 보면서 작업할래, 이렇게 되는데, 나는 최종 결과물을 보면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체크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수정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오브젝트의 일부에다가 마드파이어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널로 들어가고 서브디바이드를 해줍니다. 좀 변수를 많이 늘려주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왔고, 예, 선택한 상태에서 마드파이어로 가고, 이번엔 디스플레이스 적용해 주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를 여기를 디폴트 0인 상태로 해주고, 스트렝스 0이 디폴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뉴를 해갖고 텍스처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적용해갖고 사이즈가 이 정도, 그냥 디폴트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스트렝스를 좀 올려줘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왜곡되는 것을, 디스플레이스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디스플레이스 된데, 그런데 나는 이 오브젝트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대상으로 이 마드파이어, 디스플레이스란 마드파이어를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버텍스 그룹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간단히 한번 버텍스 그룹 설명할 때 얘기했는데, 버텍스 그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 이쪽으로 가고, 얘를 탭키 누르고서 한 이 정도를 선택하고 버텍스 그룹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버텍스 그룹을 만들고 이름 뭐 적당히 지정해 주시면 되고, 지금 선택한 버텍스들을 이 그룹에다 할당하기 위해서 어세 할당해 줍니다. 한번 선택 해제한 다음에 제대로 된지 확인하기 위해서 셀렉트, 제대로 그룹에 할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빈 공간 클릭해주고 탭키 누르고 다시 마드파이어로 가고, 디스플레이스란 마드파이어를 전체, 지금은 전체 적용되는데 버텍스 그룹을 이용해갖고 여기를 클릭하고 그룹, 조금 전에 만든 이쪽 선택한 버텍스에만 적용해주면 이렇게 마드파이어가 오브젝트 전체가 아니고 일부에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텍스 그룹 옆에 있는 이 양쪽으로 된 화살표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버텍스 그룹 쪽이 영향받고, 다시 또 여기 클릭하면 반대편,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마드파이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무스라는 것을 한번 추가해 주겠습니다. 스무스가 여기 있는데 그럼 좀 부드러워집니다. 리피트 값을 이렇게 좀 올려주면은 좀 부드러워지는데, 얘를 좀 더 T키 눌러갖고 A키 누르고 서브디바이드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와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정도 해갖고 리피트 값을 이렇게 조절하면 좀 형태가 부드러워졌다가 좀 날카로워졌다가 합니다. 얘들을 애니메이션, 여기에 키를 줘갖고 키 값을 설정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여기가 첫 번째 프레임일 때 리피트를 0으로 0인 상태, 리피트를 0으로 해주겠습니다. 여기에서 리피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인서트 키프레임 이렇게 해주면 키가 들어가고, 이제 한 여기를 100번 프레임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얘를 좀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인서트 키프레임을 해줍니다. 이제 얘를 처음으로 이동시키고서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면 이렇게 modifier 내의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첫 번째 프레임으로 가고 이렇게 리피트 값이 변경되면서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modifier와 apply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베벨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베벨을 적용하고 N키 누르고 아이템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 스케일을 조절합니다. X, Y, Z축 모든 방향으로 스케일을 이렇게 조절합니다. 그럼 여기에 스케일이 모두 변경됐고 이 베벨 폭이 스케일이 조절됨에 따라서 좀 커졌다 줄어들었다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벨의 폭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얘를 선택하고 스케일을 X축으로만 조절해 주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스케일 X축으로만 2.803배인데 여기가 베벨 폭이 여긴 이렇게 큰데 딴 데는 적습니다. 다른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해당 축으로는 크기가 조절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원래 있던 이 베벨이 갖고 있던 원래 그 폭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얘를 선택하고 이 오브젝트 메뉴에서 어플라이 지금 스케일을 조절하면서 변형이 생긴 건데 이것을 베벨이 적용된 마더파이어가 적용된 상태로 돌려주고 싶다. 그럼 스케일 해줍니다. 그럼 여기가 다시 원래 상태 이쪽과 같은 값 크기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테이션의 경우에도 어플라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로 가고 얘를 좀 키고서 하겠습니다. 이 정도 옮겨주고 그리고 얘를 이 정도 회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해주고 얘를 이제 미러 명령을 적용하겠습니다. 미러가 여기 있습니다. 미러를 적용했는데 여기 보면 X축으로 미러링 D라고 되는데 그럼 얘가 이쪽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얘가 Z축으로 좀 회전이 되어 있어 갖고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그냥 이쪽 X축으로 내가 미러 되게 하고 싶다. 그럼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에서 단축키는 얘가 컨트롤 A입니다. 이 로테이션 정보가 이전에 세팅 값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다. 로테이션 해줍니다. 그럼 얘가 0으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여기에서 X축으로 지정한 값 그대로 미러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오브젝트에 마더파이어를 적용한 후에 적용된 결과물을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키거나 크기를 조절했을 때 뭔가 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다.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그럴 때는 컨트롤 A 키를 눌러갖고 이쪽 어플라이 명령,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등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트랜스폼을 해주면 이 세 가지에 대한 명령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